자, 일단 대선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건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계속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면 네. 윤석열이 소위 말하면 압도적 1등을 달리는 것처럼 지금 착시현상 준 지가 한 2, 3주 됐거든요. 그렇죠. 맞대결 했을 때도 막 10% 이상 앞선다 그러고 네. 오늘 MBN하고 갤럽이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서 MBN과 매일경제가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한 건데 네. 이재명 23.6, 윤석열 19.6 다자대결이에요. 예. 이낙연 6.2, 안철수 3.4, 홍준표 2.1, 야. 정세균 1.4, 황교안 -2.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6%대까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안철수가 아직도 3%가 나온다는 그 신기한. 예. 정세균 전 총리는 그렇게 드립을 했는데 1.4%. 최재형 예. 1.1. 최재형도 1.1. 예! 성공했다. 야, 장로님 성공하셨어요. 그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아닙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까더니. 문재인 그렇게 정부를 정부의 까더니. 검찰총장도 계시고요. 예. 사실상 저쪽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어쨌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네. 윤석열하고 가상 대결했으니까 양자 대결했을 때는요 42.0, 윤석열 35.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은 리얼미터가 있는 게 뭐 RN서치도 있고 막 소위 말하면 이제 자동응답으로 돌리는 거기다가 유선점 섞는 여론조사들은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게 진짜로 추세가 돼버릴까 봐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RN서치도요. 이재명이 맞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갤럽만 해 그래. 아니 저 리얼미터만 해 그래. 지금 거의 유일하게 리얼미터가 맞대결에서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RN서치와 리얼미터의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조금 다르지. 목표가 다르다고? RN서치는 자꾸 이렇게 정신 차려라 국민의 짐 빨리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키워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리얼미터는 정신 차려라 지금 빨리 그 민주당 후보를 키우지 않으면 이런 꼴 난다 이런 걸 각자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 있어. 이택수랑 친구야? 그 친구는 아닌데 이택수 씨를 갖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근데 문제는 네. 그게 여러 번 나오면 추세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MBN하고 매일경제가 문재인 정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갤럽이랑 여론조사를 그것도 이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정확도가 더 있어 보여요. 그렇죠. 더군다나 당원대로 그 지금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53.9를 차지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현재 민심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3.1, 국민의힘 27.5, 국민의당 5.5, 정의당 4.5.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보궐선거를 국민의 지임이 압승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지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근데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죠. 웬만한 여론조사는 다시 뒤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치고 올라갈 능력이 없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짜증을 냈는데 그럼 뭐해? 우리 대선 질 거야. 언론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정말 너무 많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댓글을 그렇게 달면요. 안 좋은 시너지가 너무 번져서 우리끼리라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이 구독자들을 뭐라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구독자가 아니야. 그건 작세들이야? 근데 더민초가 하는 걸 보세요. 그 얘기 이따가 해 따로. 네, 지난주부터 앞서가지. 아니 나는 거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자꾸 그러니까 작세들한테 빌미를 주고 있잖아. 대선 이야기 먼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당하다 보면 그냥 아유 우리가 문제야 아유 못 살아 우리 이러다 지면 어떡해라는 걱정을 질 거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유행처럼 돼 있는 게 뭔가 맞추는 것 돗자리 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내가 여기서 뭐만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말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가면서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현장을 읽어보고 그리고 현상을 보면서 뉴스를 짚어보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선거의 후유증이 오히려 국민들은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여전히 조국 때문이라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이사대책 이후에 부동산 흐름 보게 되면 잡혀가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다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회복이 되는데 이상반들은 혼자 앉아 소설 쓰는 거지. 맞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신점 치는 분들 있잖아. 신점 치는 분들이 예, 그런 식으로 글을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얘기해 놓는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질 거다. 이렇게 해놓고 이 글은 성지가 될 거다.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리고 이 글은 성지가 될 거다. 민주당이 신승한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거다. 국민의힘이 신승한다. 다 깔아놔.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딱 맞춘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워. 이게 신점 치고 그 사기치는 그런 역술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성수형은 또 아들을 예. 볼 거다. 이건 성지가 될 거다. 아 진짜 의아라. 예, 아무튼요. 예. 나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이명박근혜를 관통해 온 사람으로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을 시킬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할 때 탄핵 안 된다고 그랬지 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아마 우리 방송 수년 동안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민중이 승리한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이 자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다. 근데 한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이기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당연하지. 근데 지금도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하면 사실 보궐선거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먼저 차이를 벌려놓고 이걸 추세로 만들어서 결국은 결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포털과 언론이.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보수 언론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이 윤석열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선거 질 거다 이러면 뭐하냐고 계속 비관론을 쏟아내면 진짜로 진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보궐선거 전까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민주당한테도 당부했고 또 그 여러 평론가님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랬던 것이 지금 우리는 계속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기는 훈련을 하고 이겼다고 느끼고 그 느낌을 계속적으로 그 적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적들은 지는 거에 익숙해졌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코끼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줄을만 끊고 도망갑니다. 그 어린 코끼리들이 그 어린 코끼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줄을 끊고 도망갈 만한 그런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그런 족쇄를 채워가지고 어렸을 때 나는 이 족쇄를 절대로 풀 수 없어라는 인식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실로 묶어놔도 그걸 도망가지 못해. 풀어놔도 안 도망가. 맞아요. 습관인데 네. 그게 습관이 이게 들여진 거야. 그게 패배의 습관이라는 거야. 그 패배의 습관을 지금 들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네. 그 패배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 늘 지는 어떤 그 경험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특히 누구한테 많이 쌓였냐면 50대 이상들한테 많이 쌓이거든요. 50대 이상들은 늘 선거를 하면 져왔어. 부전에서 져왔어. 그런 걸 너무 많이 맛봐왔거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40대들, 30대들 같은 경우는 노무현 이전서부터 김대중서부터 차근히 이기는 것들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히 대박으로 아니 유신의 주구를 갖다가 탄핵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것 대승도 맛봐봤잖아요. 그리고 연전연승하는 걸 맛봤고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억들을 더욱더 되살려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더민촌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패배를 가정해가지고 막 그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까보고 네. 대선 이모저모로 한번 보면은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네가 1등이라고 해도 내가 너를 잡을 자신 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대선 계시죠. 공부, 날치기 네. 공부 조금 더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제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네. 여기에 또 홍준표 잡는 초선이 하나 있잖아. 네. 김웅은 우리 당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 후보 우리 당 후보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이고 홍준표는 읍참마속이야. 읍참마속. 우리가 왜 쓴소리하는 사람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하면은 댓글창에서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이게 네. 읍참마속이야. 듣기 싫거든. 저는 이걸 보면서 김웅을 칭찬할 뻔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 야권의 대선 후보는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이제까지 출마했던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면 아 이게 뭔가 하자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원희룡, 유승민 옆에 윤석열을 갖다 세우면서 홍준표만 미워한다니까 이게 세대별이에요. 20으로 새로 시작해서 30, 40까지 올라갔었던 김웅 같은 사람이 보기엔 홍준표가 아주 썩었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저거 뭐라고 다 나보다 못했던 나도 저 정도 유명세 안 겪어봤나 이러면서 만만하게 보고 윤석열은 놓고 앉아서 지금 둘도 안 되는 홍준표나 김웅이 왜 나대지? 라고 그야말로 날파리 날아다니는 거 보듯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근데- 통해서 서로 권력들을 보는데 검찰은 지들이 생각이 다른 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도 결국은 정치권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의 구도를 보면 진짜 얘네들은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좀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이 나경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중에 1등이 이준석이에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되면 또다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홍준표가 복당 선언한 게 어떻게 이재명과 윤석열의 견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따위로 설명 좀 기사를 해주세요. 써요? 참 진짜. 헤드라인이 그렇게들 아니, 나와요. 그 복당 선언하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 뭐 하나는 조폭이고 하나는 양아치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하게 이재명은 녹취록을 갖다 까면 뭐 사라질 거고 윤석열은 그 수사가 진행되면 뭐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덱보다 더하겠소. 그쪽 이재명은 그래도 누구 여자를 갖다가 돼지 발정제 먹여갖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랬던 적도 없어. 근데 본인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성수형이 예. 윤석열 실드를 치는 느낌이 든다. 홍준표를 깔라고. 몰아가자 이거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야. 단독 김성수 윤석열의 줄서. 참네.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구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했죠. 수사는 잘해도 정치는 잘할지는 모르겠다. 수사를 맞아요. 뭘 잘해? 덮기를 잘했지. 난 이 정청래님의 이 그 워딩들이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는 워딩들을 갖다 너무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 국민들은 수사를 잘한 검사로서 이 윤석열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냥 깽판 치는 그런 걸 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번 제대로라도 깽판을 쳐봐라. 어차피 이 세상 내가 잘 사는 세상 아니니까 한번 얘가 대통령이 되면 뭐라도 깽판을 쳐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도가 나오는 거지. 젊은 그러니까 층들은 제대로 분석을 못해 이분은 늘.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늘 룰에 맞춰서 자신들의 규정 그리고 관행 같은 걸 존중해 갖고 했던 사람들께 보면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소위 가장 큰 권력이라고 했던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쌩 까고 난 몰라 그냥 있을래 이래버리는 게 그나마 뭔가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캐릭터로 겉모습이 좋긴 하지만 그래 그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래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솔직히 거예요. 말해서 우리 학창시절에 그 앞에 겁나 기분 나쁜 선생님 나왔어. 그래서 숙제 딱 내준 거 아무도 할 수 없이 숙제를 갖다 다 내주고 그다음에 숙제 안 한 놈들 다 두드러 팬대. 이럴 때 아이 하면서 뒤집어 엎고 딱 나가는 애 있으면 제일 멋있어 보여. 그렇지만 걔가 뭘 하니? 퇴학. 어차피 다 두드러 맞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적당히 윤석열 좋아하는 건 저희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때 주윤발 같으면 성냥개비 하나 물면 세상 무서울 거 없었거든요. 그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뭐라도 입에 하나씩 물고 싶었어요. 망언하고 있어. 근데 주윤발의 그렇게 아니 윤석열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깥 그런 거 물지 말고 지지 분하님 지지 여기 성냥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물고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그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들도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뭔가 반항질했던 것 이상으로 적어도 대통령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쪽인데 지금은
그들이 아유 기대할 게 없다면 다른 놈이나 뽑아보지. 이 변칙자에는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똑똑한 인간들은 와이씨 하면서 땅 치고 나가는 애. 그 새끼 책 가방 속에는 담배도 들어있고 이상한 책도 들어있고 이럴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걔는 지를 위해서 깽판 치고 나간 거지.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윤석열이 딱 그런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상대방한테 이제 수사로 이야기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핵심을 찌르는 건 수사를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진짜 뭐 그렇게 거칠게 표현을 못할지라도 수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분이 정치는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가 훨씬 더 먹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에 있어서도 의문이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정치를 이제 와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우려들을 갖다 씻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렇죠. 품격 있게 까는 경우가 되는 네. 거죠. 근데 갑자기 수사는 잘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특히나 지지자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세균 1.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세균 총리는 지지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주워 먹기 혹은 떨어진 걸 줍줍할 생각으로 나섰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패거리들 쪽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으면서 나도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예. 이 전략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실제로 맞아. 자기가 줍줍이 되려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똥파리를 비롯한 세칭 말해서 자기네들이 민주당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소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극소수들이 윤석열을 갖다 그렇게 축해서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 둘은 서로 손잡으면 이낙연과 정세균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나만 남으면 그게 내가 될 거야. 전 총리냐 전 총리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 제가 볼 땐 정말 리그도 아닌데. 근데 그 두 분은 캐릭터가 너무 겹쳐요. 너무 지지치 겹치죠. 겹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민주당 주자들 우리가 띄워야 돼 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대선 캠프 정도로 인식되는 이게 지금 한꺼번에 띄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쪽은 지금 캠프 이름이 민주평화광장. 자 여러분 그 투표 한번 해볼게요. 네이밍을 누가 잘했는지. 이재명 쪽은 민주평화광장, 정세균 쪽은 광화문 포럼. 다음에 이낙연 캠프 쪽은 신복지포럼이야. 예. 자 1, 2, 3 이렇게 어디가 더 마음에 드는지가 결국 지지를 그게 한다는 소리겠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세가 강한 사람은 이낙연이 아니에요. 정세균이에요. 맞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가장 인맥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정치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한대. 근데 서로가 의리 때문에 나는 정세균은 돕겠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게 실제로도요. 정세균계가 힘이 세고 그냥 누굴 친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거나 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 맞서는 게 훨씬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세균계가 완전히 등지고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하거나 지지받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그동안 알았던 게 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정세균이 대통령이 될 거다. 우리가 민주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왜 저러니 하고 답답해 보니까 그 당내 정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세균은 오랫동안 세를 불려왔고 그게 나쁘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세균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가끔씩 요번 말고 그 전에 최고위원 할 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러고 살펴보면 정세균계에서 하나 밀어넣은 거야. 저쪽은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람은 떠날 때가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 두 분은 떠날 때를 놓쳤어. 아니 세상에 정세균하고 국회의장도 해먹고 총리도 해먹고 다 했으면 정세균하고 이낙연 두 사람은 좀 키워줍시다. 의도적으로라도. 아니 클 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아니, 키워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표가 누구한테 가든지 한꺼번에 모아져야 되니까 예. 나는 비판보다는 이 타이밍에는 이제 덕담 형식으로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뭐 정세균 총리 측이 좀 많이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덕담을 많이 하신다면 나도 덕담을 좀 할게요. 근데 정세균 이제 계속 공격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주자다 보니까 응. 튀는데 방법이 틀렸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럼 저 절대 지지율 안 올라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잖아.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신복지 포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인맥이냐면 이낙연 대표할 때 그
자기가 임명했던 그런 인맥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아 여기서 맨날 그 기본소득 까던 그 교수님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어. 왜 그래? 저기 사이에. 아이고 참. 예, 무슨 맨날 저한테도 그냥 뭐 보내시고 칼럼 쓸 때마다 보내시는데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만 보내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 왜?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니 이런 난 게 있다니까요. 했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총리 임명이네 장관 임명이네 뭐 보궐선거 여파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론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일부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일부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집전화가 없을수록 이재명이 높고 맞아요. 현실로 예. 실제로 그래.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이 많고 응답률이 낮을수록 윤석열이 높은 형태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네. 현실로 이렇게 되면 이제 썰림 현상 나거든요. 어차피 정권을 뺏고 싶어하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중에 제일 센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윤석열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상보다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려줘봐요. 이성윤한테 뭐가 잡혀 있거든. 이성윤한테. 그러니까 확실히 이성윤을 제거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야. 무서워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게 취재했던 뭔가들을 갖다 조합해서 나름대로 촉을 발동하자면 윤석열은 이성윤을 완전히 죽여야 돼. 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오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윤석열이 못 나와. 불편한 거지. 뒤통수가 불편한 게 땡기는 거지. 아니라 그냥 확 수사를 아니,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안 돼. 그냥 기자회견 한 번만 해버리면 그냥 끝날 수 아니,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그 지점은 오늘 낮방송에 황 작가가 더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건 쉽지 않아. 선거 개입 같잖아요. 근데 난 그런 차원보다는 어쨌건 가장 껄끄러운 새끼가 중앙지검에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건 맞지. 왜냐면 장무수사를 거기서 하고 있잖아. 아니 지들은 선거 개입을 갖다 오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면 안 돼? 근데 윤석열 진짜 측은 씨.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렇게 이성윤이 뭘 쥐고 있는데 안 내놓고 있고 내놓으면 된다. 저는 그것까지는 넘어간 것 같고 그냥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구체화를 시키는 순간 기대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떨어져 나갈 것도 있고 순식간에 지금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확 모여드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보다 저는 기본의 정치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 정치 문법은 하나도 안 맞지만 한참 더 버틸 거라 봅니다. 저는 형의 분석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조중동 문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윤석열 관련 기사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가는 것만 하는 누구를 거지. 만났다라는 것도 기사가 되고 뭐 이런 책을 갖다 쓴 놈을 갖다가 저주했다는 것도 기사가 되고 그리고 공부한다는 게 심지어 기사가 되고 개 산책 끊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있지 아무 짓도 안 하는 그런 후보가 아무 짓도 안 하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냥 언론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봤어. 반기문도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반기문은 그냥 겁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냥 그 지랄을 했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야. 그런데 이번은 뭐야? 그럼 매일매일 조중동문 중에서는 세계일보도 껴있다. 조중동문 세 정도에서는 헤럴드 경제도 껴있네. 6개 중에서 하나는 계속 그냥 윤석열의 동정이 나와. 그건 기본으로 이건- 챙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같은 올라갈 수밖에 경우도 없어요. 광장을 열고 가치 샘플을 만들고 정책으로 무언가를 해나가겠다. 지지 조직을 전국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기본의 진보거나 집권당으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천둥벌거숭이처럼 갑자기 나타났던 지금 윤석열이 팀을 모았는데 들어가기로 예상했던 아무개가 빠졌다거나 내지는 이 사람은 예외적이었는데 들어갔다던가 하게 되면 이게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빨아주는 대로 얘기하던 대로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 사회부나 정치부가 아니라 여전히 법조 출입하던 애들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언론들이 적당히 이 정도 만져주는 걸로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윤석열은 서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결국 그 같은 얘기인데 지금 법조팀을 비롯해가지고 누군가 뒤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빨아주게끔 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거지. 그나저나 근데 걔들 걱정되더라. 이 다. 떠받치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는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걸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김종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 확실하게 나한테 붙어야 돼? 야, 너 이거 지금 내가 좀 제대로 세게 치면 이거 무너지는 거 알지? 이러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오늘은 주호영도 그걸 안 거야. 주호영도 알아서 주호영이 딱 윤석열 너 나한테 확실하게 손 들어주면 내가 대표하고 너 대권 후보 줄게. 이런 걸 제안을 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줘도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지. 그걸 진짜 누굴 연맥이려고 그러냐 하는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당은 그래도 빅3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확실한 주자가 있어. 빅1에 스몰 2. 예. 빅3는 무슨 아니 빅3? 나머지가 10명이 넘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빅1, 미디엄 2, 스몰 열.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오히려 지금 우리들 입장은요. 예. 지금 막 보궐선거 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탈지 모르겠지만 대선 레이스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 상황을 갖고 이제 그 걱정 인형들이 있잖아요. 걱정 인형들. 계속 걱정만 하는 거야. 물론 언론 지형이 좀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언론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다 국민의 친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도 되는 게 그분들 걱정 인형들은요. 지난번 대선 때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당선될 거라고 알았지만 그분들은 발표나기 전까지 걱정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신 대로 저왔던 게 익숙하고 잘 되면은 우리가 고생해서 마음고생한 거고 미련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탄핵되고 그러고 치러진 선거인데도 혹시 몰라 얘들이 또 무슨 짓 하면 우리가 안 될지 몰라 하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두 분이 이제 걱정 인형의 용도를 갖다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자면 걱정 인형들은 잠잘 때 베개 밑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들이 걱정을 다 대신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구두 교체. 조금 있으면은 걱정 인형들은 다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다 태워버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얘기 이만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선이라고 하는 레이스를 포털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만 보고 할 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 저기요 잠깐만요.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접붙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팟캐스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판을 키워야 되니까 개를 까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누굴 까는 거는 대신해서 이 사람은 이게 좋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가 좋다라고 계속 하는 건 좋아요. 누굴 까지만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좋아합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는 것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얘기할 때 이재명 지사 정책이나 이렇게 나왔던 포럼들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하겠죠. 누굴 꼭 까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이낙연 죽이기 정세균 죽이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전체 파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 많아요. 엄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고 정세균 전 총리 의외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세를 끌어모으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지지하실 때 지지자들끼리 이젠 안 싸워야 돼요. 아이돌 그룹 팀들도 이젠 안 싸워요. 예전에는 제키팬, H.O.T 팬 싸웠지만 요즘은 서로 응원해 주거든. 예. 그렇게 좀 성숙한 문화로 바꿔가시면 판이 더 커집니다. 공정하게 이재용을 사면하기를 원합니다. 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야, 그러니까 그만 여기까지 해. 이 양반이 2시간이나 일찍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많지? 알았어.